따로 있었습니다. 둘째 아드님은 캐나다에 계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막내 따님은 어렸을 때 집안 문제로 큰아들과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서류 협조도 안 하셨습니다. 형님이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목 받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 절차가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례비 2,800만 원은 큰아들이 먼저 부담했습니다. 병원비 정리하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각종 공과금 처리하는데 다 큰아들 돈으로 해결했어요. 동생들아, 나중에 상속받으면 정산하자. 그런데 10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형제 사이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형이 아버지 돈 미리 빼돌린 거 아니야? 넌 아버지 임종도 못 봤으면서 무슨 권리로. 결국 상속은 받았지만 그 가족은 지금도 연락을 안 하신대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상속 분쟁의 73%가 바로 이런 이유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딱 하루 투자해서 간단한 절차 하나만 밟아놨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문제, 내 돈인데도 모르는 문제, 상속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문제.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제가 23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3가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은행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은행 내부 교육 자료에는 이런 제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융대리인 제도, 통합계좌조회, 시니어 우대 상품, 수수료 면제, 전부 다요. 그런데 직원 평가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금 유치 얼마, 펀드 판매 얼마, 카드 발급 몇 건, 고객 보호 제도 안내. 실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제도들을 많이 알릴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업무만 복잡해지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면제. 혜택만 해도 1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은행 직원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시니어 우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적금보다 0.5%포인트 더 줘야 하는데 굳이 먼저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 타이밍을 놓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건강해. 70대도 아니고 80대도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런데 나중은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80% 이상이 문제가 생긴 후에 오십니다. 선생님, 어제 남편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 받았는데 이제 늦었나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제도는 본인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할 때만 할 수 있거든요. 의식 없으면 안 됩니다. 치매 진단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 번째 이유. 가족한테 돈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자식들한테 돈 얘기하면 뭔가 민망해. 내가 죽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꺼려져. 괜히 재산 있다고 했다가 자식들이 기대할까봐.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분 대화가 어색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자녀들이 10개월 동안 싸우는 게 나을까요? 제가 상담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주는 게 진짜 자식 사랑이더라고요. 죽고 나서 애들이 고생하게 내버려두는 게 더 무책임한 거죠.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 중요하긴 하네. 그런데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손들어 보세요. 물론 지금 혼자 계시니까 마음속으로만요.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은행 통장이 2개 이상 있다. 5년 이상 안 쓴 통장이 있을 것 같다. 자녀가 2명 이상이다.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이 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상속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럼 오늘 이 방송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결책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한 내용, 은행이 숨기는 노후 자금 관리 비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결책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기억나시죠? 돈은 있는데 못 꺼내는 문제. 이걸 해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대리인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평소에 미리 가족 중 한 명을 금융대리인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그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네, 정말 쉽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준비물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으로 정할 가족의 신분증 사본. 절차는 이렇습니다. 은행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금융대리인 등록하러 왔습니다. 은행 방문 시 단순히 금융대리인 등록해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이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치매나 유고 시를 대비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나 사전 대리인 지정 서비스가 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창구 직원이 신청서 줍니다. 거기에 대리인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끝. 소요 시간 15분. 이게 전부입니다. 중요한 팁 4가지 알려드릴게요. 팁 첫 번째. 대리인은 꼭 2명 이상 정하세요. 왜냐하면 대리인 1명도 갑자기 연락 안 될 수 있거든요. 출장 갔다거나 휴대폰 꺼져 있다거나. 그러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2명 정해두시면 안전합니다. 팁 2번째. 대리인과 미리 꼭 상의하세요. 너 금융 대리인 해놨어. 이렇게 나중에 말하지 마시고 미리 얘기하세요. 혹시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면 네가 돈 찾을 수 있게 해놨어. 이 통장에 이만큼 있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팁 3번째. 여러 은행에 통장 있으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 농협통장 이렇게 있으시면 각 은행마다 금융대리인 등록하셔야 해요. 좀 번거롭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통장을 주거래은행 하나로 통합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